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에 25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이윤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합격자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저희 내신과 생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수능과 면접을 각각 어떻게 대비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입니다. 전 이번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의예과를 써서 25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이윤성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내신과 생기부입니다. 먼저 내신입니다.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전과목 1.15의 성적으로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이시는 세 표는 저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수 과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두 과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두 과목은 제가 저희 학교에서 열리지 않아서 따로 수강 신청하여 이수한 공동교육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기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생기부는 학생 본인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기부를 써주시는 것은 선생님의 몫일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학교 주도의 수행평가나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가톨릭대의 학생부 평가 기준입니다. 크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역량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역량이 저희 생기부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뒷슬라이드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저희 생기부에서 볼 수 있는 학업 역량으로는 대표적으로는 교과 속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심화 탐구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 이렇게 2학년 화학1에서 화학결합이라는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인체 내의 화학결합의 종류와 그 양상에 대해서 심화 탐구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2학년 수학2에서는 미분과 적분이라는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책을 읽고 책에서 얻은 심화 개념이 어떻게 CT나 MRI 등 영상 장치에 적용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심화 탐구한 내용이 이렇게 생기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학년 화학2에 보시면 이렇게 완충용액, 르샤틀리의 원리 등의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생체 내의 완충용액의 종류와 그 원리에 대해서 심화 탐구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학년 통합사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학습을 한 다음에 책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로 역량입니다. 저희 생기부에서 볼 수 있는 진로 역량으로는 대표적으로는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진로 관련된 활동 및 실험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 이렇게 1학년 개세특에 있는 항산화 효능 비교 실험, 2학년 생명과학 실험에서 진행한 뇌사 판정의 원리 및 실험, 2학년 과학과제연구에서 진행한 촉각과 통각의 원리를 탐구하는 실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저는 단순히 실험을 실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실험 내의 개념까지 철저히 학습을 하면서 총체적인 이해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1학년 개세특에 진로 로드맵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진로를 1학년 때 계획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진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저희 생기부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 역량으로는 대표적으로는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진행한 학생회 활동, 그리고 2, 3학년 때 진행한 동아리 부장과 학교 주도의 소록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 이렇게 2학년 자율에 있는 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내용, 2학년 동아리에 있는 동아리 회장으로서의 저의 역할, 2학년 자율에 있는 이렇게 소록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깨달은 점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3학년 개세특에 있는 모든 활동 내에서의 저의 모습, 저의 역할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생기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능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시를 주 전형으로 쓰시는 분들께서는 최저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최저는 합격의 1차 관문입니다. 아무리 내신과 생기부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저를 맞추지 못한다면 결코 합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그날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버리려는 생각보다는 모든 과목을 다 챙기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자세로 임하실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수시가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시로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출문항, 사설문항, 실전 모의고사를 풀이하면서 그런 문항의 접근 방식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실전 모의고사를 풀이하면서 각 시간대별로 제가 할 수 있는 적합한 행동이나 아니면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나갈지 등을 고민하며 이를 실행으로 옮겨가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조건을 가정해보고 이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영상을 틀어놓고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소음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리를 떠는 학생 옆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어떤 경우에 집중력이 부족해지는지, 그리고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겸손하며 자만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능에 있어서는 본인의 부족한 점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연습하시다 보시면 그날마다 성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단순히 실수 탓, 컨디션 탓을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본 면접은 크게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류 기반 면접은 학교의 내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생활기록부라는 비교적 정해진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정해진 답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여 저는 생활기록부를 반복하여 읽으며 스스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보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안을 써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활동과 보고서 등을 보면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최신 정보를 탐색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두 면접 간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면접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나 방식에 대한 영상을 참고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부모님 앞에서나 카메라 앞에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제가 서류 기반 면접과 관련되어서 드릴 수 있는 팁으로는 과거에 만든 보고서나 PPT 등의 파일을 분류를 잘 해놓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면접의 경우 3학년 때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에 1학년 때 했던 자료가 일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자료를 조사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전에 분류를 잘 해놓으셔서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시고 본격적인 면접 준비에 더 일찍 돌입하신다면 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시문 기반 면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제시문 기반 면접은 학교의 수능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여 저는 먼저 대학교 기출 문항을 풀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책을 구매하여 문항을 풀이하였습니다. 제가 제시문 기반 면접과 관련되어서 드릴 수 있는 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출 문항을 접근하는 경로입니다. 가톨릭대학교를 예시로 들면 이렇게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양평가 자체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따라 들어가다 보시면 기출문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로는 당황하지 말고 항상 차분함을 유지하며 본인 앞에 놓여진 자료 분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나 그 문항은 낯설고 새로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인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본인의 능력껏 본인 앞에 놓여진 자료 분석에 집중하며 면접장에서 본인의 소신껏 의견을 잘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의대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의학적인 상식만을 물어보는 면접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회나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상식선으로 알아두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